WRNG 이번 시간에는 영유아 바깥놀이의 이해와 영유아 바깥놀이의 실제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이번 학습을 통해 여러분은 영유아 바깥놀이의 정의와 특징, 교육적 가치, 교사의 역할, 환경 구성 원리와 영역에 대해 이해할 수 있으며 영유아 바깥놀이의 실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경험함으로써 통합적 바깥놀이를 계획하고 적용하기 위한 교사로서의 역량을 기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학습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영유아 바깥놀이의 이해입니다. 다양한 활동들이 있겠지만 아이들이 또 좋아하는 활동이 바깥놀이입니다. 밖에 나가서 뛰어놀면서 아이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도 날려버리고 다양한 발달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바깥놀이를 잘 적용할 수 있는 이론과 실제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영유아 교육 현장에서 바깥놀이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실태를 좀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바깥놀이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실내 활동만 강조하고 불균형이 생긴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선생님들이 활동적인 것을 좋아하지 않는 이유도 있지만 여러 가지 이런 이유들 때문에 바깥놀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선은 밖에 자주 나갔을 때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있을 거고요. 선생님들이 바깥놀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활동인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기관의 바깥놀이 공간이나 시설, 환경이 부족할 때도 있어요. 어떤 큰 건물 안에 들어가 있다고 하면 밖으로 이렇게 접근하기가 사실 쉽지 않기 때문에 바깥놀이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이것을 너무 많이 하면 밖에 나가서 뛰어노는 걸 많이 하면 인지적 학습이 소홀해지지 않을까 하는 부모들의 부정적 인식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바깥놀이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데요. 하지만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깥놀이 활성화가 가능하다는 선생님들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기본으로 하시고 바깥놀이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활용할지 다음 내용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바깥놀이의 정의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유아교육기관의 실외 영역이나 기관 밖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놀이를 바깥놀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보통 실외 놀이라고도 합니다. 특징은 운동장이나 놀이터, 숲 이런 공간, 실내에서는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활동, 자연 환경과 상호작용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교육 공간들을 활용해서 하는 놀이이고요. 특히 운동놀이 영역, 물, 모래놀이 영역, 자연 탐구 및 관찰, 작업 영역, 휴식 영역 이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거기에 또 놀잇감, 보관 창고 등 이런 것들이 영역으로 구성됩니다. 또 그 안에서는 활동적인 놀이만 이루어질 것 같지만 조용한 놀이도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이 활동에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것들이 지금은 필요하겠습니다. 특히 아이들 요새 지금 사회적인 문제 때문에 사실 밖에 나가는 것이 쉽지 않은 시기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조금 더 바깥놀이 체험을 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요. 그건 이제 여러 가지 환경 조건을 고려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깥놀이의 교육적 가치인데요. 우선 자연에 대한 이해, 그리고 여러 가지 감각적 경험, 또 그걸 통해서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등 여러 가지 수학 경험을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도와주는 인지 발달적인 측면의 교육적 가치가 있습니다. 또 두뇌 운동이 활성화되고요. 많이 뛰어놀기 때문에 대근육 운동 기술도 향상되면서 조작도 하게 되는 소근육도 활용하게 되면서 눈과 손의 협응력도 발달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유로운 움직임을 통해서 다양한 신체 활동으로 인해서 신체 발달에도 도움을 주게 됩니다. 다음은 정서 발달을 도모하는 내용입니다. 정서적 안정감, 균형도 느끼면서 긴장감도 해소되고 스트레스를 발산할 수 있는 좋은 활동이 바깥놀이이고 이것이 정서 발달에 좋은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다음은 바깥놀이를 하다 보면 협력하고 뭔가 놀잇감을 이용하면서 또 놀이터에서 기구를 활용하면서 교대하고 함께 계획하는 활동을 통해서 사회적 관계 맺기가 가능해집니다. 자연스럽게 사회성 발달을 도모할 수 있고요. 자연에 대한 이해와 감각적 경험, 그리고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수학적 경험을 통해서 아이들의 소통 능력도 도모할 수가 있습니다.
또 창의성 발달도 도와줄 수 있는데요. 조형이나 음률, 목공, 쌓기, 금놀이, 게임 등 다양한 놀이 경험이 이루어지고요. 비구조적이면서 융통적이고 모험적인 놀이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창의성 발달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바깥놀이에서의 교사의 역할인데요. 첫 번째 역할은 관찰자의 역할입니다. 교사가 아이들을 세심하게 관찰해 주는 것이 먼저 우선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교육적 내용을 준다기보다는 아이들을 관찰해서 이 아이들이 원하는 것, 그리고 아이들이 놀이할 때 그 상황에서 어떻게 적절하게 상호작용을 해줘야 될지 하는 부분들을 생각하는 역할을 해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상호작용자의 역할입니다. 아이들의 의견을 수용하고 존중하면서 허용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활발하게 상호작용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이 안에서는 굉장히 뛰고 역동적인 놀이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또래 간의 상호작용을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격려도 해주고 자극도 주면서 이 안에 갈등 상황이나 안전을 위해서 주도적으로 개입해야 할 때는 또 아이들이 그걸 생각해보고 선생님 위주로 가면서도 그 속에서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제공해 주시면 좋습니다. 다음은 환경 조성자로서의 역할인데요. 실외 놀이터의 자연 환경을 풍부하게 조성해줘서 자연물을 탐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역할을 통해서 선생님들이 다음과 같은 환경을 구성해 주셔야 하는데요. 우선은 정적인 영역과 동적인 영역을 분리해서 구성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동적인 영역으로는 달리기, 공놀이, 자전거 타기, 물, 모래 놀이 영역 같은 것이 있고요. 작업하기나 휴식하기나 책 읽는 것처럼 조용하고 정적인 영역도 구성해 주셔야 합니다. 두 가지가 공존되면 너무 활동적인 것만 좋아하지 않는 아이들도 얼마든지 바깥에서 재미있는 활동들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안전을 고려해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기후변화에 대처하셔야 되겠죠. 아이들한테 너무 위험하지 않은 자연환경 속에서 휴식 공간도 주시고 동식물 탐색 공간도 마련해 주시면 좋습니다. 또 모래놀이 영역과 물놀이 영역은 당연히 가까운 곳에 서로를 설치해 주어서 연계 활동이 이루어지면 좋습니다. 아이들이 모래놀이를 통해서 맨발로 감촉 느끼는 기회도 마련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물리적 개념 형성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다양한 크기와 종류의 어떤 용기, 그리고 놀이용 어떤 놀잇감 이런 것들을 준비해 주셔서 아이들한테 지식적인 면도 같이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과학적 탐구를 위한 다양한 신체놀이 기구를 마련해 주는 건데요. 그네, 시소, 미끄럼틀 등의 놀이시설을 통해서 균형과 방향, 속도, 마찰, 힘의 개념 등을 경험해 줄 수 있습니다. 또 힘과 운동과 속도에 대한 탐구를 경험하기 위해서 자전거 길이 있으면 좋은데 이거는 꼭 교실 유아교육 기관 안에 있을 필요는 없고요. 바깥에 이제 공원이나 놀이터 같은 데 갔을 때 있다고 하면 경사와 곡선길, 부드러운 표면길 이런 다양한 길들을 경험할 수 있으면 됩니다. 또 다양한 놀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체활동, 감각놀이, 자연탐구 이런 거 말고도 글자와 수의 기초활동이나 책 읽는 거 이거 교실에서만 해야 될 것 같잖아요. 미술, 음악, 구성놀이, 역할놀이, 상상놀이 이렇게 다양한 놀이를 밖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환경을 구성해 주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구성되어야 할 바깥놀이 영역인데요. 운동놀이 영역은 움직임이 크고 대근육 활동을 할 수 있는 영역을 말합니다. 복합놀이기구, 그네, 시소, 자전거 영역이 포함됩니다. 또 물과 모래를 활용해서 놀이가 이루어지는 물, 모래 놀이 영역도 준비해주면 좋습니다. 햇볕이 잘 들고 또 물이 잘 빠지는 그런 곳이 적합하겠죠. 물과 모래의 특성을 탐색할 수 있도록 도구도 제공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연탐구 및 관찰 영역도 있으면 좋은데요. 식물과 동물, 또 흙, 물 이렇게 자연환경을 탐구하는 영역이 있으면 좋습니다. 이거는 바깥놀이에 혹시 없다 그러면 실내에 마련해 주셔도 됩니다. 식물 기르기 영역, 동물 기르기 영역으로 구별할 수 있겠고요. 화단과 사육장으로 구성되고 물이나 사료 공급이 필요한 곳에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작업 영역입니다. 계절과 날씨의 변화, 또 이로 인한 주변 환경의 변화를 경험하면서 작업할 수 있는 영역인데요. 물감으로 그림 그리는 영역이라든지 큰 블록을 쌓아보고 또 요새 많이 추천되는 게 목공놀이죠. 목공놀이나 점터놀이 등이 이루어질 수 있으면 좋습니다.
또 이것을 하기 싫었을 때 내가 좀 조용히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정적인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휴식 영역도 필요합니다. 아이들은 거기서 동화도 보고 동화를 듣고 지어도 보고 그냥 마냥 쉴 수도 있고 또 본인이 좋아하는 수조장 놀잇감을 가지고 나와서 놀이를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이동 영역이라고 해서 실내에서 바깥 놀이터로 나와서 탐색을 시작하고 원하는 활동을 준비하는 영역도 선생님이 아이디어를 내서 준비해 주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퀴즈를 통해 확인해 볼까요? 기회는 2번씩 주어집니다. 스타트 버튼을 클릭하여 문제를 풀어보세요. 자, 여기까지가 바깥놀이의 어떤 이론적인 부분이었다고 하면 바깥놀이는 실제적인 부분 아이디어가 굉장히 약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깥놀이를 활용한 스팀 교육입니다. 저희가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어떤 능력을 가진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 요새 스팀 교육이라는 것이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죠. S는 과학이고요. T는 공학, 그리고 E는 기술, A는 예술, M은 수학 이렇게 약자로 구성되는 교육 활동인데요. 이 활동을 바깥놀이에 적용한 사례입니다. 첫 번째 활동은 나만의 미끄럼틀을 만들어요 하는 활동인데요. 이 활동의 목표는 미끄럼틀을 타본 경험에 대해서 우선 이야기를 나누고 그다음에 미끄럼도 종류가 되게 많이 있죠. 큰 미끄럼과 작은 미끄럼을 주의 깊게 탐색해보는 활동으로 전개를 합니다. 또 크기와 경사도를 조절해서 아이들이 이것을 고안해내는 겁니다. 나만의 미끄럼틀을 만들 수 있도록 설계도 해보고 직접 만들어 보는 것을 목표로 잡고 활동을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필요한 자료로는 사진 자료, 두꺼운 도화지, 상자, 필기도구, 가위, 테이프 이런 것들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우선 스팀 관련된 요소를 끌어낸다면 과학과 관련돼서 물체의 위치와 운동과 관련된 개념을 다룰 수 있고요. 수학과 관련돼서는 이제 미끄럼틀이기 때문에 미끄러진 속도와 거리 또 기울기에 따라서 그것들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하는 측정 개념과 관련된 부분을 다루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끌어내기가 힘들게 바로 이 스팀 관련된 요소일 텐데요. 이 부분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것들 속에 우리가 기존에 배우던 과학적인 수학적인 내용이 포함되면 되기 때문에 스팀 관련된 요소를 한번 끌어내서 생각해 보시는 경험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활동 방법인데요. 스팀은 주로 저렇게 과정이 이끌어지죠. 상황 제시, 감성적 체험, 창의적 설계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요. 일단 상황 제시에서 미끄럼틀을 타는 아이들의 사진을 보면서 이야기 나눕니다. 사진 속의 아이들은 뭘 하고 있는지 또 어떤 방법으로 놀이하고 있는지 같이 이야기 나눈 다음에 직접 실외 놀이터로 나가는 상황을 제시해주고 미끄럼틀을 타볼 수 있는 경험도 제공해줍니다. 감성적 체험 단계에서는 아이들이 이제 놀이터에 나갔잖아요. 그래서 미끄럼틀의 종류에 대해서 내가 타본 미끄럼틀에 대해서 탐색해보는 새로운 또 환경을 제공해주고 그래서 서로의 다른 점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미끄럼틀을 안전하게 타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직접 타보는 경험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냥 느끼기만 하면 안 되니까 이것을 창의적 설계로 연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끄럼틀을 타본 경험과 관련지어서 여기 있는 미끄럼틀도 좋지만 또 내가 고안한 어떤 미끄럼틀을 설계해 보면 좋겠다라는 아이디어를 제시해 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다양한 재료를 활용해서 미끄럼틀을 직접 만들어 보면 좋습니다. 선생님 입에서 나오기보다는 아이들이 해보고 싶다라는 동기가 부여될 수 있도록 미끄럼틀에 대한 어떤 질문 또 아이디어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궁금증을 유발할 수 있는 상호작용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스팀 교육과 관련된 바깥놀이 활동으로는 비행기를 날려봐요 라는 활동이 있습니다. 활동 목표를 보시면 비행기가 날아가는 원리에 대해서 알아본다. 어떻게 보면 좀 복잡하죠. 근데 정말 기계 과학적인 원리가 아니라 비행기는 어떻게 날아가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날릴 수 있는 작은 비행기, 종이 비행기를 만들어서 다양한 장소에서 날려보고, 그럼으로써 아이들이 비행기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탐구하는 태도를 가질 수 있다. 그런 것들을 목표로 해서 이 활동을 전개하시면 됩니다. 활동 자료로는 비행기 모형, 오색 종이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스팀 관련해서는 이번에는 S와 A를 활용한 활동으로 구성을 했는데요. 과학에서는 비행기의 위치와 운동과 관련돼서, 그리고 예술에서는 직접 종이 비행기를 만들어 보는 미술 활동으로 관련 요소를 이끌어내었습니다. 자, 상황 제시입니다. 하늘을 보면서 우리 주변에서 새처럼 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이야기 나누고 비행기의 원리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비행기라는 거는 뭔가 붕 뜨는 어떤 그런 특성을 활용해서 공간을 이렇게 이동해 가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하고 직접 비행기가 날아가는 동영상을 본다든지 책을 보면서 같이 그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직접 해본 활동 중에 종이 비행기를 날려보는 활동을 소개하면서 상황을 마련해 줍니다. 그러고 나서 상의적인 설계가 먼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비행기 원리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면서 뭔가 날아갈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이 비행기를 만드는 다양한 방법을 아이들한테 보여주고 본인이 선택한 방법으로 종이를 접은 다음에 날아가는 방법, 장소에 대해서도 같이 이야기 나눕니다. 바람이 많이 부는 곳에서 날리면 어떻게 될지, 그리고 높은 곳에서 날리면 어떻게 날아갈지, 장소와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면서 아이들이 그 종이 비행기를 잘 날릴 수 있도록 설계해서 만들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러고 나서 감성적 체험 단계로 가서 날려본 경험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 나누면서 날아가는 모습을 신체로 표현해보는 그런 신체 활동으로 연결지어서 한번 해보고 나서 그 느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활동은 멋진 새 집을 만들어요 라는 스팀 활동인데요. 새의 생활, 특히 먹이나 집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고 나서 새에게 선물해줄 멋진 집의 설계도를 그려봅니다. 또 다양한 재료를 활용해서 새 집을 만들어 봅니다. 여러분이 지금 세 가지 활동이 진행되는 동안에 이거 스팀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기존에 하고 있는 활동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당연해요. 왜냐하면 그 안에서 우리는 이미 창의융합적인 요소를 다루고 있었는데 스팀 관련 요소라고 끌어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단계별로 생각하다 보면 조금 더 여러 가지가 녹아들어서 융합되어 있음을 깨달으실 수 있습니다. 활동 자료로는 종이, 나무, 다양한 재료들이 필요합니다. 여기서는 4가지 요소나 다루고 있습니다. 과학에서는 동물의 생활을 탐구하는 것, 그리고 공학에서는 창의적인 설계, 새 집을 만드는 것, 기술에서는 종이나 가위 같은 도구를 사용하는 것, 수학에서는 새 집을 만들기 위해서 크기를 측정하는 것처럼 측정과 기하학을 활용하게 됩니다. 상황 제시에서는 도시에서 사는 새의 먹이와 집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새에게 먹이를 주면서 새를 관찰하는 그런 상황도 제시해 줄 수 있겠습니다. 창의적인 설계로 가서 그림 자료를 보면서 새집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던 것을 활용해서 어떤 새집을 만들지 생각해보고 의논해보는 활동으로 전개합니다. 내가 만들고 싶은 새집 설계도를 그려보면서 이것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 어떤 재료로 만들면 좋을지, 또 어떤 크기로 만들면 좋을지 이야기 나누고 직접 만들면서 설계 활동을 해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만들어진 완성 집을 같이 감상해야 되겠죠. 감성적 체험을 통해서 자신의 느낌을 이야기 나눕니다. 그리고 새에게 집을 선물했을 때 새가 어떤 기분이 들지 이런 거 이야기하면서 새의 어떤 마음에 대해서도 공감하는 그런 감성적 체험 활동으로 연결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내비게이션과 함께 동네 한 바퀴라는 활동입니다. 우리가 내비게이션 지금 휴대폰에서 너무나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죠. 그래서 동네를 돌러 나가는 활동을 많이 하는데 여기에 기술적인 것들을 활용해서 도구를 활용해서 뭔가 동네를 산책하는 활동으로 연결해 본 겁니다. 그냥 기존에 쉽게 할 수 있는데 미처 생각지 못했던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내비게이션을 이용해서 우리 동네의 유명한 곳들 그리고 그 위치를 한번 알아보고 나서 같이 돌아보면서 그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오는 활동입니다.
그러고 나서 본인들이 이제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사진 찍은 걸 가지고 우리 동네 지도를 만들어 보는 그런 목표로 구성이 되는 그런 활동입니다. 활동 자료로는 내비게이션, 또 일회용 카메라, 종이, 다양한 그리기 도구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스팀 관련된 요소라고 하면 과학, 물체와 물질의 속성, 그래서 내비게이션을 탐색해 보게 되고요. 기술에서는 도구, 카메라, 내비게이션, 나침반, 시계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예술에서는 우리 동네 지도를 실제로 제작해 보면서 미술 활동에도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상황 제시입니다. 내비게이션을 탐색하며 그 내비게이션의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죠. 어떤 목적을 설정하면 그 장소로 찾아가게 되고 거리도 알려주고 속도도 알려주고 그죠. 가는 어떤 거리가 먼 곳이라면 거기 가는데 드는 어떤 뭐 기름값이라든지 그죠. 주유를 해야 되는 그런 비용이랄지 또 만약에 내가 다른 교통기관을 타고 갔을 때 드는 제반 비용에 대한 기능들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때는 편한 길로 가지만 어떤 때는 복잡한 길로도 가면서 가는데 드는 통행료를 내기도 하고 안 내기도 하고 애들이 요새는 더 많이 자세히 알고 있어서 그런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비게이션을 걸어가는 어떤 기능을 활용해서 내가 걸어갔을 때 활용하는 기능으로 이제 설정을 한 다음에 동네를 탐색하는 산책하는 활동으로 소개해 줍니다. 그리고 활용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나서 사진을 찍어 오고 산책하는 동안에 그 사진 찍은 걸 가지고 거기에서 드는 느낌을 이야기 나누면서 감성적인 체험 활동으로 연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진으로만 담아온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동네 모습을 쭉 관찰했잖아요. 그래서 그 모습을 지도로 그려보는 활동 우리 많이 하잖아요. 이게 결국은 창의적 설계이거든요. 그래서 단지 여기에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 기술적인 요소를 더 넣어서 우리가 스팀 교육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적절히 구성해서 아이들과 재미있는 바깥놀이, 조금 더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다양한 스팀 요소가 들어있는 활동으로 전개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이스크림은 왜 녹을까라는 활동입니다. 아이들이 아이스크림을 먹는 거 참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 녹는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고 녹여보는 실험을 사실은 한 경험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직접 해보고 온도에 따라서 음식이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에 관심을 갖게 되는 그런 활동입니다. 아이스크림 사진과 뭐 동영상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실제 아이스크림, 숟가락, 그릇 이런 것들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과학적인 요소로는 물체와 물질의 속성, 아이스크림의 속성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또 공학에서는 창의적으로 설계하는 아이스크림을 녹지 않게 배달할 수 있는 차를 구성해보는 활동으로 전개합니다. 또 수학에서는 측정과 기하학에서 온도를 측정하고 시간을 측정하는 활동으로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상황을 제시하면서 퀴즈를 통해서 아이스크림을 맞춰보는 활동을 해보고요. 이 아이스크림이 상온에 나와 있었더니 막 녹아요. 그랬을 때 녹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는 활동을 소개해 줍니다. 감성적 체험에서는 아이스크림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면서 녹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 실험해보고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녹는 거를 관찰하고 거기에 대한 느낌도 이야기 나누고 하면서 공기의 순환과 온도의 변화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사실 감성적 체험이라고 사실 하긴 했는데요. 여기서 느낌과 생각 나누는 것을 조금 더 강조해서 이 녹았을 때 어떤 것이 불편했기 때문에 뒤에 있는 창의적 설계로 이렇게 연결해서 아이들한테 소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알게 된 점, 온도에 따른 어떤 물질의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아이스크림을 배달하는 차에 대한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냉동차를 보통 이용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직접 설계해서 차갑게 하기 위해서 뭔가 드라이 아이스나 그런 걸 사용해서 앞으로 확장 활동이 진행될 텐데 그런 것들을 미리 직접 설계해보는 그런 활동으로 제시해 줄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날씨를 알아봐요 라고 하는 스팀 활동입니다. 날씨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날씨를 측정하는 도구를 이용해서 날씨를 직접 알아봅니다. 또 계절의 변화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삼습니다. 이때는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온도계, 그리고 날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제 바람의 변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풍향계나 바람의 어떤 변화를 알아볼 수 있는 눈으로 드러낼 수 있는 스카프도 준비해 주시면 좋습니다. 우선 스팀의 요소에서는 과학과 관련돼서 물체와 물질의 속성, 날씨의 변화를 탐색해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공학적인 측면에서는 날씨 알림판을 직접 창의적으로 설계해서 만들어 보고요. 그다음에 예술에서는 기상캐스터가 돼서 직접 오늘의 날씨를 신체 표현으로 나타내 봅니다. 그리고 수학에서는 온도 측정 그래프를 만들어서 온도나 바람의 세기, 바람의 방향을 측정하면서 측정과 기하학이라고 하는 수학적 내용 지식을 다루게 됩니다. 자, 상황을 제시해 줍니다. 날씨의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날씨를 나타내는 데 필요한 도구가 무엇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고 나서 그 도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면서 온도계나 풍향계 그런 거 이야기하면서 이런 걸 도구를 이용해서 알아보고 싶은 것들을 표현하게 됩니다. 온도의 변화나 바람이 부는 방향, 양 이런 거를 신체 표현으로 하면서 감성적으로 느껴보고요. 그러고 나서 날씨를 알게 되면 좋은 점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면서 우리가 직접 날씨 알림판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아이디어 제시를 통해서 실제 우리 반에 구성할 수 있는 오늘의 날씨를 표시해 줄 수 있는 날씨 알림판을 직접 창의적으로 설계해 보는 활동으로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스팀 교육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죠. 바깥놀이와 연결해서 또 바깥놀이라고 하면 너무나 다양한 영역이 될 텐데 조금 세분화시켜서 제안해서 모래놀이를 활용한 스팀 교육도 알아보겠습니다. 주로 이 바깥놀이에서는 창의 융합적인 놀이로 제시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실제로 하고 계신 활동이 만약에 진행이 되고 있다면 그대로 하시면 되고요. 이런 활동은 처음 해보는 활동이야 라고 생각하신다면 이런 활동으로 전개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이번 활동은 모래에 색물을 들여보는 활동인데요. 모래를 탐색하고 그 특성을 알아보는 활동입니다. 모래를 다양한 색으로 이제 물들어 보기도 하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만든 작품을 감상하고 느낌을 표현해 보는 것을 활동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활동 자료로는 모래와 색소가 필요합니다. 스팀 관련된 요소는 여기서 두 가지를 끌어내었는데요. 과학에서 모래 탐색과 물들이기를 통해서 물체와 물질의 속성을 알아봅니다. 또 미술활동으로 모래를 물들여보고 또 생모래로 만다라라는 것을 구성해서 작품으로 표현하는 예술적 활동, 그런 개념도 다루어 봅니다. 자, 활동 방법인데요. 상황 제시를 통해서 모래를 가지고 만다라를 만드는 활동을 해봅니다. 그리고 다양한 색의 모래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이렇게 물감 또는 다양한 색소를 이용해서 모래에 물을 들일 수 있다라는 어떤 상황을 아이들한테 제시해 주고요. 그래서 색이 없는 것에 색을 입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면서 색을 입힐 수 있는 물질에는 뭐가 있는지, 그래서 모래를 직접 물을 들여서 뭔가 생모래를 만드는 그런 설계를 해봅니다. 그리고 자연물 생모래 만다라 감상하면서 작품의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본인들도 그런 거 공유하면서 같이 이 생만다라 비슷한 작품을 꾸며본 다음에 완성된 만다라를 전시하고 나서 같이 감상하는 활동으로 연결해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생모래를 만드는 활동이지만, 그리고 요즘 생모래도 많이 팔고 있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잘 입혀지지 않는 모래에 어떻게 하면 색을 입힐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고민하면서 여러 가지 과학적인, 융합적인 요소들을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모래 실로폰 연주하기인데요. 모래를 탐색하면서 특성을 알아보게 되고, 그다음에 요즘 많이 활용되고 있는 메이키라고 하는 전선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도구가 있어요. 그것과 은박 종이를 이용해서 실로폰을 만드는 활동을 목표로 삼습니다. 그리고 이 만들어진 실로폰을 연주해보고 감상한 다음에 느낌을 이야기 나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활동 자료로는 모래와 메이키, 은박종이. 제가 여기다 사진을 실어드리면 좋았을 텐데 요새 저작권 관련이 있어서 실어드리지 못했거든요. 검색해 보시면 이게 메이키구나 금방 이해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게 이제 전기를 통하게 되는 전선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거기에 은박 종이를 연결해서 소리 내보는 그런 활동으로 연결을 해보았습니다. 여기서는 STEA까지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래를 탐색해보고 창의적 실로폰을 설계해보고 그다음에 메이키라는 도구를 활용하고 음악 활동으로 창의적 실로폰 만드는 연주 이런 걸 통해서 예술적 활동으로까지 스팀 요소를 끌어내 보았습니다. 자, 여러 모래 악기, 마라카스나 레인스틱이나 에그 쉐이커처럼 이렇게 뭔가 어떤 틀에 들어가서 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악기들을 탐색해 보는 것으로 상황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멜로디를 표현할 수 없잖아요. 이런 흔들어서 그냥 소리를 내는 악기들은 리듬 악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표현하고자 하는 선율을 나타낼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게 되게 아쉽다. 아이들의 그런 상황을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멜로디를 직접 표현할 수 있는 다른 악기를 만들어 보자라는 상황을 제시해 줍니다. 그리고 소리를 내기 위해서 전기가 소리 내는데 활용된다라는 점을 선생님이 아이디어를 주면서 전기가 통하는 것을 연결해서 여러 음을 만들 수 있는 메이키라는 도구에 대해서 알아보게 됩니다. 거기에 음박 종이하고 모래를 이용해서 창의적 실로폰을 설계해 보고 그러고 나서 우리가 직접 만든 모래 실로폰 건반을 가지고 같이 이제 감상해 보고 소리를 들어본 다음에 소감을 나누는 활동으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바깥놀이를 활용해서 이제 다른 교과 영역으로 가는 활동들을 몇 가지 소개해 보겠습니다. 수학 교육 활동인데요. 신발 멀리차기 활동이 있고요. 이것은 수학 내용인 측정과 기하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활동 목표로는 길고 짧은 길이에 관심을 갖는 것, 그리고 신발을 멀리 차기 위한 전략을 통해서 문제 해결력을 기르는 것, 그리고 활동의 끈기를 가지고 끝까지 참여하는 그런 목표를 잡았습니다. 활동 자료로는 신발과 줄자, 광목천, 줄, 끈 이런 것들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흥미를 끌기 위해서 신발을 잃은 아기 지내면 신발이 여러 개 필요했겠죠.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흥미와 동기를 유발시킨 다음에 신발을 탐색해 봅니다. 친구의 신발을 탐색해 보고 모양이나 색, 크기에 따라서 신발을 분류해 봅니다. 그러고 나서 신발을 멀리 차는 활동으로 연결하면서 그래서 그냥 차는 것보다 사실 끈을 이용해서 찬 만큼 그런 길이를 재어보는 수학 활동으로 연결을 해서 생각을 나누게 됩니다. 생각을 넓히면서 얼마나 멀리 갔을까? 그래서 길이를 측정해서 그래프로 나타내 보고요. 그리고 아이들끼리 서로 비교해 보면서 무게에 따라서 차는 힘에 따라서 신발의 모양에 따라서 얼마나 더 멀리 갔고 짧게 갔는지 이런 것들을 비교해 볼 수 있는 그런 수학적인 활동이 제공되어 있습니다. 또 음악 교육인데요. 두꺼바라는 전래 동요를 활용해서 즐거운 놀이 경험을 통해 자신감과 성취감을 갖는 것, 그리고 자신의 감정을 조절해서 적절하게 표현하는 것을 목표로 갖는 활동을 설계해 보았습니다. 도입에서는 이 동요를 들어보고 나서 가사에 대해서 탐색해보고 불러보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전개에 가서는 바깥놀이 활동에 이 노래를 부르면서 할 수 있는 활동들을 생각해보고 노래 규칙을 만들어 봅니다. 그리고 방법에 대해서도 소개합니다. 그래서 두꺼비 집을 직접 만들어 봐서 친구들한테 소개하고 이 활동을 통해서 알게 된 점, 그리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은 점, 배려하거나 질서를 지킨 점, 이런 것들을 이용하면서 전래 동요가 바깥놀이에 활용될 수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활동입니다. 그다음에 문학교육인데요. 줄 하나라는 동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모양과 형태의 줄을 탐색한 후에 줄을 이용한 다양한 놀이에 참여하고 또 줄의 특성에 호기심을 갖고 탐구하는 태도를 갖는 걸 목표로 활동을 진행합니다. 도입에서는 똑같이 문학활동처럼 표지 보고 내용을 예상하고 회상해 본 후에 바깥놀이에 나가서 여기 동화 속의 주인공이 사용했던 끈, 더 좋은 재료가 없을까 생각해서 다양한 놀이를 해보고 그러고 나서 느낌을 이야기하는 활동으로 전개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자연 친화 교육으로도 이용할 수 있는데요. 당연히 바깥에 나가면 자연을 많이 느낄 수 있으니까 자연물을 꾸며보는 활동을 통해서 오감각을 활용해보고 그래서 나무, 자연물을 탐색해보고 그리고 다양한 모양을 협동해서 구성해보는 활동, 같이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숲에 이제 체험을 가면서 이야기 나눈 다음에 나무나 자연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놀이를 생각해보고 숲에서 지켜야 할 약속에 대해서 이야기 나눈 후에 직접 산책하면서 나무와 자연물을 관찰해보고 광목천 위에다가 이런 내가 채집한 것들을 가지고 수집해서 모양을 꾸며보면서 그 모양에 대해서 감상하는 활동, 그러고 나서 그거를 사진으로 찍어서 작품처럼 감상하는 활동으로도 연결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돌멩이 보물을 찾아라처럼 여러 모양과 크기 색의 돌멩이를 관찰해보고 다양한 놀이에 이용하면서 같이 협력적으로 놀이할 수 있는 것들도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연물 중에 숲에서 발견한 돌멩이, 그리고 돌멩이를 사용할 때 특히 지켜야 되는 약속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이것을 활용해서 탑을 쌓아보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탑을 쌓기 위해서는 모양과 특성을 잘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탑을 쌓아본 느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특히 스팀 중심으로 저희가 그리고 다른 교과 영역과 연결한 바깥놀이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앞으로 조금 더 바깥놀이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하면서 이번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퀴즈를 통해 확인해 볼까요? 기회는 2번씩 주어집니다. 스타트 버튼을 클릭하여 문제를 풀어보세요. 이번 시간 학습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세요.
이번 시간에는 영유아를 위한 바깥놀이에 대해 학습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애주아